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6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은 더욱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지난 여름은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초복도 가까워 옵니다. 무더위에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막 사포 같은 여자라는 첫 시집을 낸 손영란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영란 시인은 20년간 로마에서 살다가 한국 요양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제외 동포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고 에세이 문학 등단 작가입니다. 작가는 자기는 당초에 시집을 엮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출판기념회는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출판기념회를 하려면 책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오래된 시들을 찾아내어 먼지를 털어 사포 같은 여자 시집을 내어서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한 시인입니다. 사포 같은 여자 손영란. 당신은 나를 사포 같은 여자라고 했지. 내가 그랬으므로 그 말이 맞겠지.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나는 너의 가슴을 긁었지. 아니, 손바닥이었나? 나는 긁고야 말았지. 내 가슴에 난 생채기는 내가 긁은 거겠지. 죽을 만큼 깊은 사랑으로 나는 나의 불행을 초래했지. 사랑의 기쁨을 다 맛보기도 전에 우리의 평범한 아침을 망쳤지. 나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려고 했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란 걸 모르고 만졌지. 만지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아서 나는 사포처럼 긁었지. 당신도 슬프겠지. 돌아가는 길을 막아놓고 당신도 울고 있겠지. 설마 나만 우는 건 아니겠지. 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송 일요일 저녁 9시, 화요일 저녁 5시 매주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시 이집트 아스완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명절로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공주들이 입는 굿을 달린 옷도 팔고 굿을 달린 모자도 팝니다. 환상적인 향수를 담은 예쁜 유리병에는 그윽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 태양신 호루스, 사랑의 신 히토르, 악의 신 세트, 사랑의 신 이시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공기와 땅과 하늘과 태양과 원초적 빛, 모든 파라오는 냉장고 꾸미개가 되어 기념품으로 판매됩니다. 거꾸로 매달린 가죽 신발도 주인을 기다리고
젓갈 파는 집 앞에서 부지런히 양철통을 구부려 납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던 똑같은 도마도, 똑같은 가지, 똑같은 오이, 상추도 있습니다. 1달러, 1달러. 일단 호객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흥정이 시작됩니다. 1달러라니 어림도 없지. 길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통이야 어느 날인가 바람에 흩날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건 지금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구경을 하고 한가로이 물담배를 피우고 몽롱한 연기를 날려보내고 있지만 애끓는 가정의 속타는 연기일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치열한 삶이 북적대고 빛나고 반짝이는 곳,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담아 파는 전통시장에서 너무 어지러워 몇천 길을 잃었고 늦은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밤 세미나 풍경입니다. 유재원 교수님을 비롯한 7명이 모여 앉아 감론, 을박 주고받으며 맥주 한 잔씩을 마십니다. 배를 타고 걷는 이시스 섬 호텔에서 늦은 저녁에 열린 세미나 풍경, 이집트의 기, 파라오의 기에 대하여, 조금 전까지 시장통을 헤매고 레스토랑도 찾지 못했던 피곤함이 금방 다 풀린 신비에 대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해도 펄펄 살아있음에 관하여, 고대를 살아온 파라오의 영향, 나일강의 기분 좋은 흐름에 관하여, 도대체 세미나란 무엇인가,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여행지에서의 밤에 대하여, 그리고 만남과 사귐과 사람에 대하여, 낯선 얼굴들이 조금씩 낯익어가며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가며 다가올 사막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한바탕 연극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극의 연극을 꿈꾸며 늦은 밤 세미나는 끝이 났습니다. 아스완을 떠나며 드디어 새벽에 아스완을 떠납니다. 나일강이 펼쳐져 이집트의 생명을 피어내더니 이제 해사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으로 람세스 2세의 아부신벨로 가는 아슬아슬함도 잠깐, 섬 하나가 온통 호텔 하나로 된 이시스 아일랜드에서 2밤을 보낸 황홀함으로 멋진 아스완은 아쉬움의 도시가 됩니다. 밤배를 타고 2번을 건넜다가 새벽배를 타고 2번을 건너오던 나일강의 풍광은 정겨웠습니다. 어린 해수의 중국제 모자를 집어삼켰다 토해낸 인형 깊은 나일강은 정다웠습니다. 바위 섬이 놓여서 갈대가 우거져서 흔들렸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을 보며 아스완역에서 강변을 타고 가던 젖은 밤 기온, 작은 배에 나란히 앉아 파라오의 여인처럼 얇은 스카프로 머리를 싸매던 나미와 해맑은 웃음, 기항한 이집트인의 성공한 웃음이 흐르던 곳, 따뜻한 남쪽 나라 거대한 송전탑 우뚝우뚝 서 있어 희망의 아스완, 사막은 경지가 되고 자연은 조금씩 음모를 꾸미는 아스완, 벌써 추억이 되는 도시에 쓰레기가 날립니다. 룩소르로 떠나는 길에 콤옴보에 닿습니다. 나일강을 내려다보는 구름 위에 세워진 신전은 룩소르와 아스완 사이에 있었습니다. 콤옴보는
농작물의 집산지로 번창하고 있고 주위에 2만 헥타르 가량의 넓은 밭이 있는 주변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 합니다. 가는 길에 악어 머리인 소베크 신과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신을 모시는 이 콤옴보 신전을 먼저 들리기로 합니다. 이 신전은 주요 부분 전부가 이중 구조입니다. 이 두 신에 대한 신앙은 같은 시대에 행해지고 이 신전은 설계 당시부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돌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파손이 심해 제2열주실은 천정이 없어졌지만 파피루스 기둥 등이 매우 장식적이고 아름다운 신전입니다. 입구가 2개인 탑문을 들어서면 안뜰인데 주벽을 따라 세워진 16개의 열주는 대좌 부분만 남아있고 정면은 제1열주실인데 기둥에는 왕의 이름을 상형 문자로 새긴 카르투시가 있습니다. 그 안쪽이 제2열주실인데 벽면에는 호루스 신과 토트 신에게서 물려받은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그려져 있으며 전실에 3개의 방이 있는데 보존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성소를 둘러싼 회랑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중 남쪽의 것이 쇼베크 신에게, 북쪽의 것이 하로에리스 신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별채에 악어가 들어있는 관이 있었지만 너무 좁아 밖에서만 보았습니다. 바싹 말라버려 미라가 된 악어. 그 신전광장에 경찰이 의자에 앉아 담배 한 갑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에드푸의 호루스 신전으로 갑니다. 이집트 남부에 있는 에드푸 신전. 검은 돌로 조각된 매 모양 호루스 신이 정면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BC 237년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BC 57년 유엘게데스 1세 때 끝났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5세 때의 불안한 상황으로 대부분 공정은 주로 이 기간 중에 20년 사이에 이루어져 이곳에 가장 아름다운 신전의 하나인 에드푸 신전을 완성했습니다. 상이집트의 이 신전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그 건축상의 가치가 뛰어나며 이집트에서 카르나크 신전에 이어 2번째로 거대한 신전입니다. 현지 가이드는 여러 가지 자기가 아는 정보를 설명해 주려 애를 썼지만 많은 관광객들 틈에서 그의 목소리는 역부족이었고 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호루스 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으로 이집트 문화부에서는 거금을 들여 주변 지역을 정화하고 유적지까지 도로를 포장했으며 거주자들은 유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 정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느라고 옛날의 유적을 없애고 주차장을 짓고 유적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방호벽을 쌓았는데 그런 개발이 유적을 더욱 훼손시킨 게 아닐까 우려되었습니다. 이곳은 호루스와 세티 신 사이에 펼쳐졌던 거대한 전적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의 신전은 오랜 시기에 거쳐 이곳에 연속해서 세워졌던 신전들 가운데 마지막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신전 건축물은 호루스상의 보호물로 고대의 초원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일찍이 지금의 건축적으로 90도 각도로 람세스 2세의 작은 탑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열주실을 포함한 주신전은 1860년 마리에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만담의 추경가 호루스의 부인 하토르의 결혼기념일을 묘사한 거대한 부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부조물들은 대부분 첫 탑문 안에 있으며 종교적으로 덴데라의 하토르 신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세 번째 달에는 성직자가 텐데라 신전에 있는 하토르의 범선 의식상의 배 위에 그녀의 조상을 모셔두었다가 호루스와 하토르가 부부애를 나누기 위해 찾았던 것으로 믿었던 에드푸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매일 밤이면 신과 여신들의 탄생지나 범선의 정박소에서 응거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탄생지로 가는 10주로 된 입구가 있으며 주 신전의 바깥쪽 부조들은 여전히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경찰이나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따라와 보라고 해서 가보면 관광객 눈에는 띄지 않고 자기들만이 아는 중요 장면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합니다. 주 신전의 탐문은 약 36m 높이로 적들과 싸움을 벌이는 파라오의 전투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탐문 안의 10주 앞마당에는 무너진 원주들이 있고 이것은 대12주실이 이어집니다. 앞마당 양쪽에 있는 문은 신전 뒤쪽과 벽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개의 원주가 있는 대12주실로 들어서면 100년 전에 세워진 빛의 사용에 대해 주시하게 됩니다. 빛의 흐름과 기울어짐이 신비감을 느낄 만큼 아주 조화롭습니다. 홀 안쪽으로는 작은 방들이 있는데 서쪽의 방은 예복을 입던 곳이고 동쪽의 방은 성직자들이 그날의 종교의식을 준비하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홀 안에는 신전의 건립의식을 포함해 신에게 복납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12주실을 지나면 제2소12주실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성직자들이 순결한 신성수를 얻었던 나일의 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제212주실을 지나면 복납소가 나타나고 이어 전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사당과 방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호루스의 유물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방들이 있는 민의 사당이 나타납니다. 신들의 왕관의 방, 오시리스의 방, 베스트의 방, 오시리스의 무덤, 승리자의 방, 복원된 의식용 범선, 콘수와 하토르의 사당, 태양신 라와 날개를 펴는 사당 등 주로 부활을 향해 여행하던 영혼들의 길을 수호해 주었던 암사자 메히트 신에게 바쳐진 것들입니다. 동쪽 사당의 앞면 천장에는 누트 신의 모습과 함께 하루 12시간을 지나는 태양의 배의 여정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룩소르로 갑니다. 관광경찰의 에스코트로 룩소르로 떠나는 날입니다. 카이르 남쪽 670km 지점 고대 이집트 중왕국의 수도 테베의 일부인 룩소르는 최전성기 BC 1500년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호메르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100개의 문이 있었다는 테베, 룩소르에는 그 유명한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이 거대하게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으며 오벨리스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의 오벨리스크 2개 중 하나는 나폴레옹 침공 시 프랑스로 옮겨져 현재는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있습니다. 룩소르는 이집트 건축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곳으로 신왕조 500년 동안의 수도였으며 그 이전에도 이집트의 정신적 심장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뜨는 나일강 동쪽에 신전을 지었고 태양이 지는 서쪽은 주로 묘지나 제전 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룩소르에는 나일강의 동편으로 룩소르 신전과 카르나크 신전이 있고 서쪽으로는 왕가의 계곡, 하트셉수트 장제전, 귀족들의 계곡 등이 있습니다. 카르나크 대신전으로 갑니다. 고대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제10왕조 때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여
포톨레이 왕자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에 걸쳐 계속 증축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제1탐문이 건설된 제25왕조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 23m와 15m, 두 종류의 큰 기둥이 무려 134개나 늘어서 있고 전체 신전 규모는 남쪽으로 2km, 동서로 600m 정도인 거대한 카르나크 아몬 신전은 이집트 최대 규모의 신전입니다. 거대한 열주, 다주식 홀, 석상, 제단, 오벨리스크 등이 들어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입니다. 고대 고왕국이 몰락하고 테베를 수도로 한 중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테베의 지역신이었던 아몬신이 새로운 국가신으로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신전들이 아몬신을 위하여 바쳐집니다. 100개의 관문을 가진 거대한 도성이었다는 호메르스의 표현대로 정성된 성스러운 땅 카르나크의 40만 평의 신전은 수없이 많았겠지만 이집트의 모든 신전이 복속되어 있었다는 카르나크 신전, 완벽한 예술성과 거대한 규모로 이방인을 압도하는 역사상 가장 장대한 신전은 바로 카르나크 아몬 대신전이었습니다. 입구 양쪽에 들어선 양머리 사자 몸통 모양의 스핑크스 행렬을 따라 내려가면 134개의 열주의 행렬이 이어지고 이 신전을 만든 람세스 2세의 거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있었던 지붕이 내려앉아 뻥 뚫린 자리에 하늘의 태양빛이 바로 열주 사이를 때려줍니다. 열주들이 늘어선 공간의 넓이는 5356평방미터로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런던의 성 바오로 성당의 크기를 합친 것과 같다고 합니다. 134개의 기둥 중 중앙 12개의 기둥은 아멘호테프 3세가 건축하였으며 외곽의 파피루스 모양의 122개 기둥들은 세티 1세가 건축하기 시작하여 람세스 2세 때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12개의 기둥과 외곽의 122개 기둥 간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햇살을 받아들이는 창문을 천장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빛의 비밀을 알만합니다. 그 신비스러움이라니, 그 화려함이라니, 높이 우러러 본 고개가 다 아플 정도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합니다. 신전이 아니라 위대한 조각가의 전시장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채색의 아름다움이 신비스러움을 더해주는 열주들에는 상형 문자로 쓰인 이집트의 신화가 살아있었습니다. 신왕국의 마지막 영광을 구가했던 람세스 2세의 역사와 함께 제3탐문과 제4탐문 사이에는 작은 광장에서 보면 투트모스 1세의 오벨리스크가 높이 23m, 무게 143톤을 자랑하고 서 있고 제4탐문 안쪽에는 하트셉스트 여왕의 오벨리스크가 높이 27.5m, 무게 320톤으로 거대합니다. 투트모스 1세와 3세가 건설한 제5탐문과 제6탐문을 지나면 동쪽과 서쪽으로 개방되어 일출과 일몰 때 햇살이 태양신 아몬의 지성소로 비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남쪽에는 제사장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기 전 목욕 재개하던 성스러운 호수가 있고 핫셉슈트 여왕이 누워있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호수 입구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던 쇳덩구리의 석상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거대한 쇳덩구리가 굴러다니는 원반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쇳덩구리를 통해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쇳덩구리의 번식 방법에서 태양과 새로운 생명, 더 나아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쇳덩구리는 삶을 상징하는 색인 파란색, 녹색의 재료로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저승의 심판에서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에 대비해 죽은 자의 가슴에 쇳덩구리의 장식을 매달거나 부착함으로써 죽은 자가 반드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기념품 가게에는 쇳덩구리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쇳덩구리의 주변을 돌며 소망을 빕니다. 한 번 돌면 사랑을 구하고, 2번 돌면 지혜를, 7번 돌면 평화를 얻는다고 해요. 어떤 분은 카르나크 신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나크의 신전과 10주의 양식은 그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의 그것에 닮아 있다. 파르테논보다 1000년이나 앞서 세워졌던 카르나크 신전의 규모와 정교함이 오히려 돋보였다. 서구 문명의 뿌리를 로마와 그리스에 두고 검은 아프리카, 이집트의 동양의 오리엔트 문명과의 단절을 시도했던 유럽인들이 오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문명 사이에 단순한 형태나 양식의 영향이 나타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 미라와 파라오의 부활 사상은 그리스의 디오니스 신앙으로 연결되어 기독교의 부활 개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카르나크 신전에서는 매일 불어, 영어, 독어, 아라비아어로 낭송되는 빛과 소리의 쇼를 즐길 수 있는데, 광대한 신전 내부를 빛과 소리로 안내하면 관광객은 따라서 신전을 거닐다가 물속에 잠긴 거꾸로 된 신전을 보며 환상적인 밤을 아몬신과 함께 보내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8시에 오픈된다고 해서 모든 일행들이 옵션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탓에 이 환상적인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신전 기둥 사이로 뜬 달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피곤해도 이 기막힌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남편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사진기를 들고 살았어도 깜깜한 밤에 빛을 터뜨리지 않고 비셔터를 써서 찍은 사진이 성공하기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흥분합니다. 거대한 카르나크 신전, 성스러운 지성소의 남쪽 끝에 위치한 신성호수를 바라보며 모두들 졸아가며 빛과 소리의 쇼를 감상하는 동안 남편은 쉴 새 없이 그 절호의 순간을 이용하여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쇼가 다 끝나도록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변을 돌며 호메르스가 전한 룩소르의 분위기에 버금가는 카르나크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 고심하는 남편의 예술 정신은 늘 지나치지 싶을 만큼 열정적입니다. 룩소르 신전으로 갑니다. 룩소르에 오기까지 모두들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관광에 열중했습니다. 그동안 나눔이 없었기로 힐튼 호텔의 어느 방에서 또래인 여고 동창 삼총사 휘선씨, 일순씨, 경희씨와 노닥거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룩소르 신전으로 사진을 찍으러 간다기에 밤 세미나에도 못 가고 조금 뭉기적거리다가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룩소르 신전은 어제도 지나는 길에 사안에서 사진을 몇 컷 찍기는 했습니다. 해가 뜰 때 찍으려고 했지만 시내의 분위기에 가려 일출 장면은 찍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현지 돈을 바꾸지 않았기에 입장권을 살 수도 없어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에 들어간 룩소르 신전. 이 신전은 아메노피스 3세와 람세스 2세 제위 두 왕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보다 규모가 작은 이 신전은 폭 40m에서 70m, 길이 180m에서 200m 정도의 규모이며 태양신 아몬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탐문의 입구 쪽 광장은 람세스 2세 때 증축된 것이며, 그 안쪽의 내부 광장은 아몬신, 지성소 등은 이에 앞서
아메노피스 3세 때 건축된 것입니다. 풍성한 축제 때는 북쪽의 카르나크 신전으로부터 3km에 걸쳐 양머리 현상을 한 2km 스핑크스 대로가 이곳 룩소르 신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문 외벽에는 카테시 전투 장면이 백화로 남아 있으며 정문 좌우에 람세스 2세가 좌상 2개 및 입상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좌상 2개와 입상 1개만 남아있고 입상 2개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전 앞의 람세스 2세 얼마나 잘생긴 모습인지 아직도 그의 강렬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신동준 시, 김연중 곡 비가입니다.